잠은 당장 안 자도 큰 티가 안 나요. 아이들에게 건강한 수면을 선물하고 싶어 하시죠. 꿈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내 미래가 바뀌겠죠. 저는 수면의학을 전공한 그 신경과 전문의 한진규입니다. 우리가 자는데 별로 생각보다 노력을 안 하죠. 근데 자는 것도 노력을 해야 잘 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사회는 무한 경쟁에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잠을 잘 자는 사람도 대한민국 현 사회에 노출되면 누구나 잠을 깨는 쪽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잠을 잘 자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자는 거에 노력이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이고 이런 행동은 잠에 방해되는 행동이다. 이런 것만 알고 가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는 신경 많이 쓰죠. 요즘 맛집도 찾아가고 영양도 많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자는 거는 많이 노력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잠은 당장 안 자도 큰 티가 안 나요. 그리고 먹고 자고 배설 중에 가장 먼저 줄여도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 안 합니다. 밥은 당장 굶으면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소대변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잠은 조금만 줄여도 이게 뇌하고 심장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행동 중에 가장 먼저 손해를 보면서 지금까지 감수하면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잠을 자는 동안에는 심장과 뇌가 쉽니다. 심장도 느려져요. 혈압도 떨어지고 그리고 뇌도 서파가 나와요. 서파가 뭐냐면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고 해서 이게 깊게 자는 잠이에요. 그래서 잠이 1단계 얕은 잠, 2단계 중간 잠, 3단계 깊은 잠, 그 다음에 꿈을 꾸는 렘 수면. 다시 1단계, 2단계, 3단계 렘. 요게 3번, 4번 반복하고 마지막 꿈을 꾸고 깨서 우리가 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3단계 잠이 아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2단계까지만 자도 우리가 그냥 살만하고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3단계 잠이 진짜 중요합니다. 3단계 잠이 전체 수면의 10에서 15%만 돼도 우리가 숙면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자기가 2단계까지 잤는지 3단계까지 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마도 깨지 않고 자면 한 2단계 정도 자고 조금 깊게 잔 날은 3단계 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계 잠이 들어가야 뇌가 쉬고 그다음에 심장도 쉬기 때문에 혈압도 떨어지고 온갖 뇌에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요. 우울을 막아주는 세로토닌도 나오고 애들은 성장 호르몬도 그때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정 조절도 될 거고 그 다음에 혈압도 조절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재생 호르몬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 3단계 잠을 우리가 어떻게 자느냐에 이제 관점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렘 수면이 두 번째 중요한 수면이에요. 3단계 다음에. 렘 수면은 감정 조절, 기억력, 성기능을 유지해요. 렘 수면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민감해져요. 우울증도 빠지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3단계 잠이 10에서 15%, 렘 수면이 20에서 25%만 자도 우리는 숙면을 했다고 의학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 노력이 뭐냐면은 일단은 밤에 활동을 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밤에 활동을 하면서 낮과 다르게 아니면 낮과 똑같이 그냥 운동하고 체온도 올라가고 빛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일단은 잠을 잘 수 있게끔 우리가 밤이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잠을 잘 자는지 못 자는지 지금 자기가 불면증 환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생활하시는 분이 많죠. 본인이 깊은 잠을 자는지 적게 자는지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적당한 수면의 양. 성인 7시간에서 7시간 반, 청소년 9시간에서 9시간 반, 그 다음에 영유아는 그보다 훨씬 많이 자야죠. 10시간, 11시간, 12시간까지요. 왜냐하면 애들은 성장 호르몬이 잘 때 나오기 때문에 성장을 하려고 이제 많이 자는 거죠. 청소년들 9시간 반 자야 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9시간 반 잘까요? 6시간에서 6시간 반 자는 것도 많이 자는 거고요. 5시간 반 자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애들이 5시간만 잘까요? 아니에요. 학교에서 많이 잡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보충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조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자는 건 자기가 또 계산 안 하죠. 그래서
다 더해보면 거의 9시간을 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 몰아서 잤냐 아니면 집에서 4-5시간 자고 학교에서 4-5시간 자느냐의 그 차이인 것 뿐이죠. 그래서 적당한 수면의 양이 숙면의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수면의 리듬입니다. 가장 깜깜할 때 제가 깊게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10시 정도에 졸려온 뇌파가 한 번 나오고요. 그 10시에 졸려온 뇌파를 놓치고 우리가 얕게 자면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한 번 더 썰카드한 리듬이 생체 리듬이 발정이 돼서 더 한 번 졸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2번의 잠잘 조건을 줬어요. 밤에 자거나 그걸 놓치면 그 다음날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낮잠 신호가 오겠죠. 만약에 그 전날 일찍 자고 깊게 자면 낮잠 자라고 그래도 낮잠이 덜 올 겁니다. 그런데 매일 야근하고 매일 늦게 자요. 그리고 적게 자요. 그리고 점심 먹으면 어때요? 너무 졸려와요. 그 전날 못 잔 걸 보상하기 위해서 자기가 졸음이 이제 쏟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매일 본인들이 점심 먹고 낮잠 신호가 오면 그 사람은 밤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한테 매일 낮잠을 재워서 피로를 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밤잠을 신경 써서 더 일찍 자고 깊게 자는 게 어느 게 근본 치료일까요? 밤잠을 자야겠죠. 그래서 저는 성인들이 낮잠을 많이 자라고 권장하는 것보다는 밤잠을 더 신경을 쓰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본인이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야근이 있어요. 그러면 스케줄 랩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스케줄을 잡아가면서 낮잠을 자면서 일단은 그 위기를 모면하는 건 괜찮지만 계속 밤에 잠을 안 자고 낮잠을 계속 잠으로써 그거를 대충 때운다 그러면 뇌는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시 이전에 자는 수면의 리듬, 그 다음에 7시간 반 정도 자는 수면의 양,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은 자고 나서 2번 이상 깬다고 그러면 자기가 느끼면 그런 수면의 질이 안 좋다고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 당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시켜주는 방법은 막상 자려고 누웠을 때 20분 이상 걸려요. 그게 주 4회. 그 다음에 잠은 빨리 드는데 원치 않은 게 2번 이상 깨요. 그것도 주 4회. 잠도 빨리 들고 중간에 깨지 않는데 원치 않은 시간에 빨리 깨는 거예요. 그것도 주 4회 되면서 낮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이미 불면증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는 것만 불면증이 아니라 중간에 많이 깨는 것도 유지가 안 되는 불면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면을 하고 있는지, 숙면을 못하면 본인이 불면증 단계까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본인의 수면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8시간 잤고요. 12시 전에 잤는데도 항상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때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수면의 질이 본인이 안 좋은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일단 자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래 사람은 똑바로 누워서 자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중간에 갭이 있으니까 그 갭을 메꿔주려고 우리가 매트리스나 유를 사용하는 거고요. 똑바로 누웠을 때 척추의 C자 커브를 메꿔주려는 게 벽이죠. 그래서 똑바로 누웠을 때 베개하고 요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엎드려 자거나 옆으로 자는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맞는 특별한 매트리스도 필요하고 이제 베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잘 때 50% 정도가 똑바로 자고 또 호흡은 입을 다물고 코로 쉬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된다면 그분은 아마도 좋은 수면의 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나는 옆으로 자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잤을 때 오른쪽 왼쪽 번갈아가면서 잔다. 그럼 이 사람은 수면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한 50% 됩니다. 그분은 똑바로 누웠을 때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본인이 옆으로 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엎드려 자는 걸 좋아한다. 이분은 거의 환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병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의 자세를 일부러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수면의 자세로 자기의 수면의 질을 유지할 수 있죠. 똑바로 자고 입을 닫는 거는 12살 전에 형성이 돼요. 소아이 때. 영유아이 때 이미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비염이 있든 아니면 유전적이든 폐기능이 떨어지든 어릴 때부터 입을 벌리고 자면 아래턱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럼 턱 비율이 아래턱이 작아지고 그럼 혀의 위치가 뒤로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자도 입을 벌리게 돼요. 똑바로 자면요. 입을 벌리게 되면은 입에는 온갖 세균이 많죠. 그게 코로 왔다 갔다 하면서 2차적인 비염이 생기고 비염이 생기면 더 입을 벌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성장이 끝나면 평생 똑바로 누웠을 때 입을 벌리고 자는 거기 때문에 소화 수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청소년 시기에 제가 딱 얼굴을 봤을 때 얘는 똑바로 못 자는 얼굴 틀이라면 이미 얘는 수면 장애 문제가 생겨서 온 거예요. 어릴 때 잘해주면
아빠가 입을 벌리고 옆으로 자고 할아버지가 입을 벌리고 옆으로 자는 것도 소아일 때부터 케어를 잘해주면 좋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을 다물고 자면 코를 골기가 어려워요. 입을 벌려야 이렇게 입으로 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을 벌리면 코도 많이 골고, 코를 곤다는 거는 숨 쉴 때 호흡박자가 깨진 거고요. 호흡박자가 깨지면서 뇌는 깨게 돼요. 뇌가 깨게 되면 뒤척이게 되고, 뒤척이게 되면서 그게 렘수면에 깨게 되면 뭐 꿈을 꿀 때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비렘수면에 깨게 되면 또 다른 뭐 심박동수나 다른 뇌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잔다는 건 모든 게 환자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수면의 질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은 하나의 자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우리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뇌한테 낮과 밤을 구분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잠을 어떻게 자냐면 원시인이 동굴에서 나와서 빛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활동을 했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생활을 우리가 1900년대까지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1900년 전에는 전기가 없었거든요. 그 밤에 뭐 횃불 들고 뭐 헬스클럽을 갔겠어요. 뭐 촛불 들고 무슨 회의를 했겠어요.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밤에는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뇌는 어둡고 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의 체온이 떨어지죠. 그리고 어둡고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졸리게 돼 있는 거예요. 뇌는 그걸로 밤을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밤에도 계속 빛 밑에서 뭐 활동하고 회의하고 여러 가지 낮과 똑같이 활동을 하고, 또 활동하라고 움직이니까 어때요? 몸의 체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 주인님은 언제 밤을 맞이하나? 계속 낮은 거예요. 계속 경쟁을 하고 계속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뇌한테 밤이라는 신호를 일찍 주면 얘도 잠자는 멜라토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00룩스 이상의 빛이 아침에 나가서 햇빛을 보면 잠자는 멜라토닌이 축적이 돼요. 쌓여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데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정적인 활동을 해서 체온이 떨어지면 밤을 인지해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낮 동안에 추적되고 있고 밤에는 분비가 되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24시간 사이클로 우리가 잠을 자고 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 낮은 거예요. 계속 활동하고 계속 자극만 주니까 잠자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잠을 자려고 그러면 뇌한테 밤을 일찍 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찍 되도록이면 귀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귀가한 다음에는 빛이라고 착각하는 여러 가지 자극을 피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죠? 핸드폰. 핸드폰에 나오는 그 LCD, LED 빛은 뇌는 낮이라고 인지하고 뇌한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 다음에 흰색 형광등. 흰색하고 블루는 뇌는 태양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밤에는 그냥 어둡게 하거나 전구색 노란색이 되게 뇌한테는 달빛처럼 착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빛 조명도 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니까 되도록이면 산책도 금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잠을 못 자니까 깊은 잠을 자려고 본인이 이상한 습관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랜 동안에 잠을 자면서 자기 스스로가 나쁜 습관을 만듭니다. 뭐 대표적인 게 라디오를 켜고 주무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TV 켜놓고 주무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면 안대를 하고 자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해주면 뇌파가 동기화되면서 안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행동을 안 해주면 뇌는 계속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기다리게 돼요. 그러면 전쟁이 나도 라디오를 찾아야 돼요. 자야 되니까. 그거를 수면 개시장애라고 그럽니다. 근데 생각보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수면 개시장애가 많으세요. 그리고 그 행동을 했는데도 잠을 못 자면 되게 불안해하고 자기가 불면증으로 착각합니다. 어떤 드라마가 끝나면 꼭 자야 되는 할머니가 있어요. 자기가 그 드라마 끝나면 자는데 계속 잤어요. 잠이 안 오면 자기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면증이라고 그래서 병원에 찾아오죠. 그건 어떤 현상이냐면 드라마를 끝났는데 화장실 간 거예요. 대변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는 문제가 있다고 자기가 진단을 내린 거죠. 드라마하고 자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습관이 되고 그게 학습이 된 거고, 그게 안 됨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좌절하고 병이라고 생각하면서 수면 불안증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1차 불면증의 큰 원인이에요. 자기가 만든 틀에 그게 안 됐을 때 자기 스스로가 불안하면서 병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때는 어떤 행동을 해서 자려고 하지 마세요.
2, 3일 전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2, 3일 전부터 햇빛 보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잠에 대한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수면 사이클이 천천히 잡혀지는 거지, 지금 당장 밤에 뭘 한다고 갑자기 잠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반성해 보면 잠 못 잘 행동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교정하지 않고 한 번에 자려는 욕심이 오히려 화를 불러킬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고 15시간 뒤에 어둠이 노출됐을 때 잠자는 호르몬이 나와요. 선생님,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는데요, 외출은 10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시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서 첫 번째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게 뇌가 깨는 겁니다. 그 햇빛의 기준은 이촌룩수인데요, 이촌룩수는 흐려도 돼요. 비하고 눈이 오지 않으면 됩니다. 선생님, 저 햇빛 보러 나갔는데 흐려서 햇빛 보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거는 본인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비하고 눈이 오지 않는 흐린 날씨도 상관없고, 한 번 햇빛 봤을 땐 30분 이상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햇빛에 노출되면 새벽에 늦게 자든 많이 자든 기준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늦게 잤다고 늦게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수면 사이클이 깨지는 재앙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몇 시에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시간에서 햇빛을 보면 자는 거와 상관없이 리듬이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은 무조건 잠자기 5시간 전에 끝내줘야 돼요. 밤에 운동하면 지쳐서 잘 것 같은 생각에 많이 활동하시는데,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체온이 올라가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00년대 전까지는 밤에 운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뇌가 그건 낮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해도 체온이 올라가는 거는 5시간 뒤에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자기 5시간 전에는 운동을 금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잠이 안 오는 것은 당장 노력한다고 잘 수 없다는 거. 오늘 잠 못 자는 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수면에 좋은 활동을 연속적으로 해주면 2, 3일 뒤에 사이클이 찾아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자기 전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온다고 우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졸릴 때 자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뇌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뇌가 졸립지 않으니까 생각을 하니 본인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졸릴 때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룰이 있고 자기가 들어갈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잤을 때 미리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잠자기 이전에 생각 노트를 쓰든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요, 잠자는 타이밍은 몇 시랑 상관없이 졸릴 때 들어가면 생각 없이 한 번에 잘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기 낳고 나서 너무너무 힘드시죠? 저도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된 이후에 너무 힘들어서 제 커리어가 바뀌게 되고 이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내 아기에게 적합한 건강한 스케줄 만들기입니다.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로즈 카인드 박사님의 영상 하나 보고 들어갈게요. Sleep is a biological requirement for our human survival. It's like food, water, air. So without food, water, or air, you would die. Without sleep, you would die. If you don't sleep, you're going to pay for it. There's a certain amount everybody needs. If you don't get that, then in a single night, studies have shown if you lose 2 hours of sleep one night, that can impair your performance and alertness equivalent to 0.05 breath ethanol concentrations. 네, 국제 수면 전문가 마크 로즈 카인드 박사님이신데요. 저 영상에서 잠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이 박사님이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계시지만 가장 저에게 인상이 깊었던 부분은요,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캠프에 갔을 때 그 수면을 관리해주면서 8년 동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을 배출해낸 이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수면을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메달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건강한 수면을 선물하고 싶어 하시죠. 건강한 수면은 잠의 양과 질이 같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이의 그 개월수별로 잠을 자야 하는 그 권장량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낮잠 횟수, 또 낮잠 시간, 밤잠 시간, 그리고 총 수면 시간.
적정 낮잠 횟수는 이제 요약해서 또 볼 수 있고요.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기의 잠 성숙 주요 단계. 생후 6주차 정도 되면은 이제 밤잠이 조금씩 길어져요. 그리고 아기가 3, 4개월쯤 되면은 낮잠 패턴이 살짝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로 2번의 긴 낮잠과 짧은 3번째 낮잠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되면은요. 밤에 그 수유를 하잖아요. 그게 좀 점점 사라지면서 밤중깨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3번째 낮잠, 하루에 있어서 마지막에 등장했던 고놈이 이제 탈락이 되면서 낮잠 2회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15개월쯤 되면은요, 낮잠 1회 체제로 전환이 되고요. 만 3돌에서 4돌쯤 되면은 이제 낮잠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이 잠에 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기의 잠에 있어서 이 낮잠이 변환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주요 변환기라는 거를 인지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아기가 먹텀이 3시간이냐 4시간이냐 이것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이 아이가 잠 배터리가 1시간 반이나이다 2시간이다 뭐 이런 것들 개월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 먹텀과 잠텀의 조화 속에서 아이의 낮잠을 배분해서 하루를 건강하게 일구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엄마가 되면은요, 주요 과업이 2개가 생기죠. 먹이기와 재우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지로서 먹탱크와 잠탱크를 떠올려 보세요. 먹탱크에는 음식 에너지를 주유해야 될 거고요. 잠탱크에는 잠 에너지를 주유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요, 어느 시간대에 주유를 할 거냐, 그리고 얼만큼 주유를 할 거냐, 어떤 간격으로 주유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질 좋은 에너지를 수유할 거냐, 주유할 거냐. 잠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잠 항상성과 생체 내부 시계가 되는데요. 잠 항상성은 모래시계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슬립 프레셔라고 해서 잠 압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온 이 모래시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제 잠을 자고 깨어났어요. 깨어나면은 바로 이렇게 뒤집어진 국면처럼 이 모래시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잠 압력이, 슬립 프레셔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 뇌에. 그러니까 피곤 노폐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적정한 피곤 수치가 쌓이면은 우리가 다시 잠을 잠으로써 그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피곤 수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잠을 자면서 떨어지고 이런 식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생체 내부 시계는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호르몬으로서 만들어지는 이제 생체 리듬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정도가 우리 내부의 호르몬에 의해서 그래프를 리듬으로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2가지 녀석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잠깸 사이클을 만들어 나갑니다. 아기의 잠에 있어서는 이제 낮잠이 정말 중요한데요. 낮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 수치가 점점 올라가겠죠. 다음 그래프는요, 이제 가로축이 시간이 되고요, 세로축이 낮잠 빛, 그러니까 피로 수치로 보시면 됩니다. 슬립 프레셔가 되는데요. 빨간색 선은 이제 아예 낮잠을 안 자고 하루가 진행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낮잠을 안 잘 경우에는 피곤 수치가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밤잠에 들어갈 때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오히려 잠을 못 자서 악순환이 펼쳐지게 되겠죠. 그리고 녹색 선을 보시면은 짧게 낮잠을 자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낮잠 빛이 떨어지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가면서 결과적으로 밤잠 들어갈 때 또 피로하게 되어서 이제 밤잠도 잘 못 자고 또 약간 험난한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3번째, 하늘색 그래프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패턴인데요. 2번째 낮잠에서 한 2시간 정도씩 정오 무렵에 자줌으로써 낮잠 빛이 확 급감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낮잠 3을 짧게 자주면서 밤잠을 무난하게 들어가는 이런 스무스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호르몬이 중요한데요. 생체 리듬에서는 잠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이죠. 깸 호르몬, 코티솔 호르몬이 됩니다. 잠 호르몬은 어둠, 밤이 되면 분비가 되고요. 깸 호르몬은 아침 기상 시간에 제일 높아요. 당연하겠죠. 우리가 이 기상을 해야 되니까 깸 호르몬은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오전 9시경대에 깸 호르몬이 높게 유지가 돼서 각성 레벨 수치가 높아요. 저때 낮잠이 들어가면은 짧게 잘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렘 수면을, 얕은 수면을 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낮잠 1을 조금 짧게 가져가고, 대신에 낮잠 2에서는 각성 수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때 조금
2시간 정도씩으로 좀 깊은 수면을 유도해서 이때 체력을 회복하고 또 건강한 하루 일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좀 효율적인 낮잠 전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좀 봐야 되는데요. 슬립 게이트, 잠 문이 열리는 시각대로 볼 수 있고요. 세컨드 윈드, 두 번째 바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각성 상태에 돌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막 공부를 합니다. 밤 10시에 막 너무 졸려요. 막 졸음을 참아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순간 새벽 2시가 됐더니 조금 각성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졸려 죽겠는데 뭐 그렇게 막 잠이 오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곤 물질이 막 쌓였는데 새벽 2시면 더 많이 쌓였을 거잖아요. 그런데 내 신체의 각성 수치가 높기 때문에 잠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싱크를 맞추면은 아기를 재울 때 훨씬 더 편안하고 또 깊은 잠을 선물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빨간 고깔처럼 표현된 게 잠 압력, 슬립 프레셔라고 보시면 돼요. 피로 수치죠. 피로 수치가 쭉 올라가다가 잠을 자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저 녹색 포물선 모양, 이것이 생체 리듬이 됩니다. 아까 멜라토닌과 코티솔을 합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실제 잠 욕구는요, 그 아까 전에 보신 그 꽃갈 모양의 빨간색 그래프로 보여지는 피곤도 수치에서 내가 생체 시계, 내부 시계에서 각성되어 있는 그 레벨의 수치, 그 깨어있는 정도, 이거를 뺀 값이 실제의 잠 욕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잠 배터리가 다 소진이 돼서 애가 피곤한, 적정한 피곤한 상황일 때가 내 신체적으로도 잠을 자야 하는 그 합과 딱 맞아 떨어지면은 쉽게 잠 문이 열리겠죠.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실전에서 하루를 여러분께서 읽어 나가실 때는요, 이 그림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지금 아기가 언제 기상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한 아침 기상 목표 시간을 선으로 그어봅니다. 그리고 밤잠 들어가는 시간도 임의의 선을 그어봐요. 지금 제가 적은 것은요, 7개월 아기의 예예요. 7개월 아기의 경우는 낮잠 커트라인이 2시간 정도 되거든요. 밤잠 들어가는 시간에서 2를 빼서 5시 PM에 그어봤어요. 저 뒤에 낮잠이 들어가면은 이제 밤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밤잠이 더 미뤄지면서 밤잠의 질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저 깨어있는 시간에 마지막 낮잠놈을 못 났다, 이럴 경우에는 꾸역꾸역 뒤늦게 넣어가지고 밤잠이 뒤로 막 밀려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밤잠을 조금 앞당기면서 낮잠 3을 그날은 포기하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어머님들께서 약간 그 양을 다 못 채웠다거나 혹은 이대로 안 된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되거나 강박을 살짝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제 떨어진 엄마의 세계에서 그냥 이러한 정확한 정보들이나 이런 수치들은 그냥 가이드라인으로서 내비게이션으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육아의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내 아기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우리가 왈츠를 추듯이 이렇게 발견해 나가는, 그게 또 육아의 묘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된다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행복하고 건강한 육아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행복한 육아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내 꿈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또 중심을 든든하게 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 학생의 꿈에 담양 떡갈비가 나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먹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학생이 언젠가 이 정보를 접했었다는 뜻일 거예요. 담양에 가본 적이 있거나 먹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담양 떡갈비를 본 적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건 꿈의 재료로 사용될 수 없겠죠.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꿈 재료를 선물하는 게 아마도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내 꿈과 소통하는 이야기도 같이 해볼 거예요.
제 꿈에 앵무새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있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관련된 연상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앵무새는 뭐 하죠? 반복하죠.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뭐가 반복이 되고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학교에서 강의할 때 너 지금 너무 오랫동안 같은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야? 꿈이 이야기해 주는 걸 듣고 그 부분을 내 현실 속에서 실천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강의안을 바꿔야죠. 그래서 처음으로 지난 학기에 제가 한 번도 안 했던 것들을 좀 넣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왕자였어요. 어린 왕자 분석을 넣어서 학생들이랑 같이 했는데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희가 한번 분석을 해볼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신분석학 이론들을 가르쳐 줬는데 보고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내 머릿속에 없던 거고 너무너무 좋다. 이걸 대중들과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이들 보고서를 제가 정독하고 그걸로 그대로 넣어서 책을 한 권을 일단 만들었어요. 꿈 한 편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이 이야기 다시 돌아올게요. 김수영 문학관에 가시면 1층에 시작 코너가 있어요. 김수영 시인의 식구들을 저렇게 조각조각에 적어놓고 떼서 내 시를 만들 수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설명을 하고 싶으냐 하면요, 꿈 분석의 기본 단위는 표상인데 저 나무 하나를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한 학생의 꿈에 3개밖에 다리가 없는 책상이 나왔어요. 꿈이 이 학생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학생은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지나치게 공부를 해서 허리가 조금 아픈 상태예요. 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균형이 깨졌어. 균형이 깨졌어. 너 저기서 써봐야 아무것도 못 써. 아예 쓸 수도 없고 제대로 뭔가를 생각할 수도 없어. 이거 봐, 균형과 조화가 다 무너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날 우리 학생 산책해야죠. 놀아야죠. 친구도 만나야죠. 만약에 꿈의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분석 안 했어요. 계속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빠진다라는 표상 있죠? 디스크가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꿈은 우리에게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을 보여줘요. 그걸 분석하면 자극이 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힘들지, 뭐가 문제지,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하지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꿈의 해석에서 프로이트는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방법론을 들려줘요. 우선 첫째, 압축. 하나의 표상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앵무새 꿈 하나였지만 가만히 이야기를 풀어보기 시작하면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만큼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분석을 하다 보면 구석에 있었는데 중심적인 테마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자리가 바뀌어요. 전치. 그 다음 마지막으로 꿈의 묘사 수단. 꿈은 직설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유머 넘치는 방식으로 묘사해요. 말씀드릴게요. 제 꿈에 에스컬레이터가 나왔어요. 원래 을지로 삼가를 가야 된다는 꿈인데 그 속에 꿈 속의 한 부분이 을지로 삼가 가느라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전치. 막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는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이네? 이렇게 하다 깼어요. 중요한 표상 뭘까요? 제자리 걸음. 출판사들이 막 전화를 해요. 이 책을 낼까 저 책을 낼까. 그래서 저 어떻게 해요? 유명해지고 싶죠. 다 내고 싶죠. 올라가요. 그런데 머릿속에 가득 절실한 이야기가 넘치지 않으면 책을 내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 책을 내야 도움이 되겠죠. 사실은 제자리 걸음인 거죠. 우리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저 꿈을 꿨어요. 꿈이 뭐라 그래요? 제자리 걸음이야. 그럼 저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되죠? 고사해야죠. 지금은 더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눈물을 머금고. 그렇지만 그건 꿈이 들려주는 이야기이자 내가 진짜로 했던 생각이죠. 우리 학생들 꿈들 중에 만약에 한 학생의 꿈에 도서관, 책, 도서관 가는 길, 또 사서 선생님이 나왔어요. 또 다른 학생의 꿈에는 곤충,
곤충이 막 말을 해요. 곤충이랑 놀았어요. 밤새도록. 밖에서 야외 활동했어요. 도서관 본 아이 문과 성향이 좀 강할까요? 이과 성향이 좀 강할까요? 문과 성향이 좀 강하겠죠? 곤충 본 아이 이과 성향이 강할 확률이 있죠. 왜요? 관심 있는 게 아니면 안 나와요. 책이 지긋지긋하고 도서관이 지긋지긋하고 거기에 갇혀있는 공간이고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을 도서관에서 하는 꿈이 나오기 힘들어요. 예쁜 곤충이랑 밤새도록 놀다가 깨는 일 드물어요. 내가 곤충을 좋아하기 때문에 외향형이기 때문에 아이가 저런 꿈을 꾸는 거겠죠. 개꿈 없어요. 저 곤충 꿈이죠. 아이가 이야기하면 들어보세요.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그리고 아이의 무의식에 어떤 표상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해결하지 않고 온 집을 깔끔하게 쓸고 닦고 했어요. 그날 밤에 이분은 이런 이미지를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예쁜 반짝반짝하는 솥을 봤는데 솥을 열어보니까 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검게 타 있고 긁혀 있어요. 바닥이 긁혀 있어요. 자, 표상 분석해 볼까요? 눈에 띄는 표상. 검게 타들었다, 또 긁혔다. 검게 탔다는 건 자유롭게 연상해 보세요. 뭐와 이어지죠? 마음의 이야기죠. 꿈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겉만 저렇게 막 닦으면 안 되지 않을까? 정말 중요한 게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 그러면 그걸 해결하셔야죠. 내가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해결할 때까지 계속 반복돼요. 꿈은 비슷한 이야기로. 우리 아들이 휘황찬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보고 깼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표상, 크리스털, 휘황찬란한 샹들리에. 중요한 표상이 뭘까요? 크리스털 밑에다 뭐 쓸 수 있어요? 연상하면 수정이죠. 어우, 잘하시네요. 수정. 옆반 수정이 좋아하는 꿈이죠. 우리 수정이 번쩍번쩍 말도 못해요. 찬란해요. 너무 예뻐요. 절대로 꿈은 수정이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나와요. 아드님께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너무 멋있는데 개꿈이다. 아니에요. 수정이 꿈이에요. 꿈의 해석 중에 이런 게 나온답니다. 한 학자가 논문을 너무 허술하게 썼어요. 그날 저녁에 이 학자가 이런 꿈을 꿉니다. 거칠거칠한 나무 토막을 안고 대패질을 하고 있어요. 표상들, 대패질, 나무 조각, 대패질 다듬다라는 표상과 연결시킬 수 있죠. 그럼 다듬다, 진짜 다듬었어야 하는 건 뭐죠? 논문이죠. 그래서 논문을 다듬었어야 해라고 하지 않고 나무 조각을 대패질하고 있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여져요. 그걸 꿈의 묘사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이트가 분석한 꿈, 짧은 꿈, 꿈의 해석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을 불러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지만 한 부인의 꿈이에요. 집에는 약간의 훈제 연어 말고는 남은 음식이 전혀 없다. 훈제 연어는 이 부인의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이 부인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나가서 장을 볼까 했는데 마침 일요일 오후라서 문을 연 곳이 없어요. 몇몇 음식점에 전화하려고 했지만 이번엔 전화가 불통이에요. 그래서 결국 저녁 초대를 못하게 됐어요. 뭘까요? 혹시 내 마음의 냉장고를 열었을 때, 냉장고라고 표현했지만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겠죠. 당시 냉장고를 열었을 때 내 마음의 냉장고에 뭐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내가 저녁에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잠깐 식혀야 돼서 냉장고에 넣어 놓은 음식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재료들 있어요. 그런가요? 이 부인의 사례는 어때요? 남이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덩그러니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내 마음이겠죠. 내 마음의 냉장고 열었을 때 그 속에 뭐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표상은 아마도 연어일 거예요. 혹시 남의 거, 남의 시선, 남이 좋아하는 거, 그게 내 냉장고에 들어있다면 나는 별로 행복할지 못할 거예요. 저게 가장 기본적인 내 태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마음의 냉장고 텅 비어있고 남의 거 들어있었죠? 뭐가 들어있나요? 여러분들의 냉장고. 내 꿈에는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아는 내 멘토가 살고 있어요. 꿈 반복돼요. 왜요? 내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겁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꿈속 죽음을 겁내지 마세요. 모두 나를 살리기 위해 꿈이 구성한 전략입니다. 꿈을 겁내실 필요 없어요. 꿈은 공격하지 않아요. 꿈은 우리를 보살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우리의 현재를 분석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대안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어젯밤 꿈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현재를 조금 바꿀 수 있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내 미래가 많이 바뀌겠죠. 내일 아침 여러분들의 꿈과 소통하시면서 새로운 현재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세 사람의 강연 잘 들으셨나요? 네. 질문지를 뽑아서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진규 강연자님께서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질문자 초저녁 잠이 많은 중년 남자. 손 안 드셔도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고 하는데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잠자는 힘은 이 전두엽에서 나와요. 이 전두엽은 뇌 가장 앞에 있고 생각, 판단, 추리, 그 다음에 잠자는 힘에 에너지가 나오는 그 호르몬이 나오는 그 뇌 앞부분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전두엽부터 노화가 되죠. 전두엽이 노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는 것도 못하고 깨는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돼요? 낮에 졸아요. 깨지도 못해. 깨는 힘도 전두엽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일찍 자요. 일찍 자잖아요. 자는 힘도 없어요. 또 자다 깨다가 또 새벽 일찍 깨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자는 것도 못하고 깨는 것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치 않은 시간에 일찍 계속 자거나 그다음에 원치 않은 시간에 너무 일찍 깨면 전두엽이 좀 노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 전두엽에 가장 좋은 거는 햇빛입니다. 햇빛을 많이 오전에 보면 세로토닌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멜라토닌이 축적되면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두 가지 힘이 키워지거든요. 햇빛을 보면 햇빛 밑에서 자기가 어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침 햇빛을 보면서 잠자는 힘을 키우고 햇빛 양이 늘어나면 밤에는 또 잠자는 힘도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일찍 자고 너무 일찍 깬다면 아 내가 전두엽 기능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활동량과 오전 햇빛량을 늘리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주세요. 네, 질문자는 63일차 아기 엄마이고요. 4개의 질문이 있네요. 1번 63일차 아기가 아직 통잠 없이 낮과 동일하게 밤에 3시간마다 밥을 먹는데요. 그때마다 수면 교육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낮잠도 밤잠과 동일하게 수면 교육을 해야 하나요? 4번째, 수면 교육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나요? 4번째, 통잠 재우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다 약간 포괄적인 거의 책 한 권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그러니까 1번 일단 먼저 들어가면서 다 조금씩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6주가 지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사실 멜라토닌이 몸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낮밤의 구분이 좀 없이 되게 자주 자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6주가 되면서 멜라토닌도 분비가 되고 낮밤의 구분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기가 6주가 지난 순간부터는 알람을 맞춰놓고서 막 3시간, 4시간 간격마다 이렇게 막 의무적으로 수유를 해야 하는 그런 수유가 아니라 우리 용어 있죠. 유령 수유. 정말 이렇게 약간 유령처럼 어떤 자극 없이 그냥 슬쩍 목만 축이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슬쩍 빠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밤 수유답게 좀 임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 자체를 좀 내가 의식적으로 좀 줄여서 없애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내가 지금 회차가 뭐 3회 발생하고 있다. 밤 시각대. 그러면 아예 과감하게 한 회를 제일 좀 덜 먹는
먹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 시각대 중에서. 그럼 걔를 과감하게 그냥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정해서 나아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자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꿈을 꾸기 위해 꿈을 설계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인셉션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인셉션이라는 건 씨앗을 심어두는 거죠. 내 경험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자꾸 떠올리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멘토, 나한테 아무 대가 없이 잘해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을 떠올리세요. 의지로 떠올리시는 그 순간 씨앗이 조금 더 깊게 심어지겠죠? 그 씨앗들을 그렇게 심으시면 당연히 꿈은 그 재료들을 꿈 만들 때 사용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 너무 재밌네요. 우리 한 바퀴 더 돌까요? 한진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어머님들께서 그 아침 기상을 자는 아기를 보면은 이 마음이 애처로워가지고 깨워야 되는데 깨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강의하실 때 아침 기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어머님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일단은 독한 마음을 갖고 나가야죠. 그리고 너무 힘들면 그냥 아이를 그냥 안고 저는 유모차에 그냥 옮기고 유모차를 오픈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햇빛이 눈에 들어오죠. 그럼 아이가 그냥 살포시 깨게 됩니다. 막 이렇게 애 때리듯이 깨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햇빛을 보면 멜라토닌이 억제가 되고 코티졸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애를 그냥 안고 나가서 유모차에 안기고 돌아다니다 보면 애는 아마 계속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강의 들었을 때 아마 저랑 얘기가 좀 틀린 게 있었을 거예요. 저는 낮잠을 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낮잠을 자면 밤잠에도 잠이 안 올 수 있다고 제가 강의를 했고, 선생님은 낮잠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저는 성인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성인은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 많은 잠을 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이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은 첫 번째 깊은 잠일 때 80%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낮잠과 밤잠의 조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성장은 끝났고 낮잠을 과도하게 자는 사람은 밤잠에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는 잠이지 성장을 위한 낮잠이 아니기 때문에 낮잠에 대한 욕구가 많은 사람은 수면에 장애가 있거나 밤잠이 문제가 있다는 걸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